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튜버에게 필요한 저작권 상식 여러분께 강의하게 된 변호사 변철주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지금 만든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누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이제 워낙 유명한 채널인데 장성규 씨가 나오는 지금 워크맨 채널인데요. 여기 보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제작하는 그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룰루랄라, 거기서 제작을 하는데, 그럼 이 지금 워크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저작권자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장성규 씨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찍는 PD가 될 건지, 아니면은 그 스튜디오가 될 것인지, 이게 사실은 그 경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지금 크리에이터분들이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데 만약 혼자 다 찍으시는 거다, 혼자 내가 출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 그거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죠. 그 만드신 1인 크리에이터가 다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사실 혼자 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두세 분, 세네 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은 어떤 분이 담당하시고, 실제 촬영은 또 다른 분이 담당하시고, 편집도 다른 분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그 컨텐츠 제작에 관여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을 거냐,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1인이 촬영, 편집, 출연 이런 거 다 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웹툰을 그리시고, 회사를 차려서 영상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차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차리지는 않고 그냥 제가 주제만 잡는 거예요. 특정 이런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 이런 걸 찍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기획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외주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저 이런 식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좀 찍어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만 계약을 하고, 실제 이제 촬영이라든지 편집, 음악 넣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주업체에서 다 해서 이제 완성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외주를 의뢰한 쪽이 저작권자가 될 건지, 아니면 실제 만드신 쪽에서 이게 될 건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두 가지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제 외주를 주는 건 아니고, 실제 영화 제작이 좀 그런 경우가 제일 가까운데, 제작사라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이걸 찍고 싶은 감독님도 데리고 섭외를 하고, 촬영 감독도 섭외를 하고, 음악 감독님, 미술 감독님 이런 분들 다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맡겨놓고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전체를 제가 주관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찍어주세요 하고, 비용도 제가 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근로계약 관계 있지는 않고, 보통 저희가 영화도 그렇게 하지만 감독님들이 그 특정 영화 제작사에 고용되어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계약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작품을 위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 이 경우에 그러면은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요거를 좀 나눠서 각각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지금 이제 제가 회사를 차려서 이제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죠. 제가 촬영 감독님도 제가 이제 직접 그냥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편집 감독님, 음악 감독님도 다, 음악 하시는 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고용을 한 다음에 그냥 쭉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만든 즉시 저작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고용 중이긴 하지만, 제가 회사 사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원분들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만든 즉시 저작권이 생긴다고 하면 그 만든 직원한테, 원칙적으로는 그 직원한테 저작권이 생기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둬서 이렇게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상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저작권자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예로 그 방송국 PD분들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 실제로 그 직원이신 PD분들이 찍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은 그 방송국이 저작권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방송국 PD님이 만들긴 했지만 이건 업무상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 소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법에 정해진 거고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회사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되고, 그 회사랑 그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근로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 만든 영상을 근로자 소유한다, 근로자가 저작권을 갖는다, 이런 특약이 없어야 돼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기는 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건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고용돼 있는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건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외주 제작. 제가 뭔가 주제나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획을 했지만 내가 잘 만들기 어려우니 이거 잘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회사에 특별히 그냥 외주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주사가 일단 그 영상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든 외주사에 바로 저작권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외주사가 저작권자가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 억울하죠. 제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외주사가 저작권자가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외주 계약을 할 때에는 만들어진 영상물의 저작권은 의뢰한 쪽이 갖는다라고 계약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외주에 맡겼는데 그 계약을 안 하셨다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주사에 뭔가 의뢰를 하실 때는 그 내가 의뢰한 쪽에서 돈 비용을 준 쪽에서 저작권을 갖는다라고 의뢰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작권이 발생하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주사의 저작권이 발생을 했을 때 외주사에 발생한 저작 인격권은 의뢰한 쪽에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작 재산권은 받아올 수 있지만 저작 인격권은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외주사는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양도한다고 쓸 수는 없고, 양도한다고 써봐야 그거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 인격을 남한테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그냥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꼭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주사의 이름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편집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다시 외주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 제작사가 보통 있고 영화 감독님도 모시고 출연자도 섭외를 하고 촬영 감독님, 뭐 미술 감독님, 아니면 보조 출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영화 제작사에서 다 모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영화가 만들어지면 법에서는 이 영화 일단 저작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든 사람, 저희가 유명한 영화 뭐 기생충이라고 하면 그 기생충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그다음에 뭐 촬영 감독님, 미술 감독님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갖게 돼요. 근데 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뭐 극장에도 걸어야 되고 뭐 이제 뭐 VOD로도 내야 되고 막 하는데 일일이 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특별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 이 영상 제작하는 거에 협력한 사람들은 영상 제작자에게 이제 그 저작권을 다 양도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만약 영화 제작사가 있으면 그걸 다 저작권을 다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사실상 최종적인 저작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드는 영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영상 제작자가 다 권한을 양도받는 걸로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데 MCN 같은 경우 많이 요즘 계약하시는데 MCN 같은 경우에 종종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뭐 광고를 연결해 주거나 뭐 영상을 편집해 주거나 이런 역할만 하는 MCN도 있지만 실제로 영상 전체를 기획하고 출연자도 섭외하고 뭐 그다음에 편집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하는 MCN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MCN이 영상 제작자가 되기도 해요. 보통의 영상 제작자라고 하면 이제 영상 전체를 기획하고 사실 비용을 내는 주체가 영상 제작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4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이제 1인 크리에이터인 경우에는 그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저작권자가 돼요. 그리고 외주 계약을 했을 때는 외주업체가 되지만 의뢰하신 분이 계약을 통해서 그걸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뭐 고용계약도 아니고 외주도 형태도 아니고 제가 개별 프리랜서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최초에는 그 프리랜서들한테 공동으로 저작권이 발생을 하지만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이제 최종적인 영상 저작권자가 될 거예요.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이제 그거를 구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영상 만들 때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 소유로 한다라고 하면 법에서는 그 계약을 가장 우선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계약이라는 게 되게 막 계약서도 써야 돼, 변호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도 그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우리 여기서 모여서 어떤 영상 만들 건데 이 영상의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다 동의를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법원에서는 효력 있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영상 같은 걸 만드시기 전에는 이 최종 결과물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건지 항상 협의를 하고 정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MCN과 혹시 이제 계약하실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만든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 말고도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나중에 뭐 계약이 깨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잘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유튜브 채널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MCN 입장에서는 이게 MCN이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MCN 거다 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외에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꼭 미리 정하고 계약을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